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와, 날씨가 정말 너무 더워졌어요. 기온차는 또 얼마나 심한지 낮이랑 밤이 너무 다른 거 있죠. 극과 극을 달리는 기온차를 느끼고 있자니 변덕스러운 것이 마치 제 전남편 놈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현재 이혼 5년째 접어들었어요. 짧은 결혼 생활 3년을 마치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뭐였느냐고요? 음, 이렇다 할 이혼 사유를 딱 짓기엔 워낙 이유가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제가 만난 남편과 시어머니는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인물들이죠.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얼마나 많아요. 김치 싸대기를 날리는 드라마, 얼굴에 점을 찍고 다른 사람이 되는 드라마 등등 정말 많은 드라마가 있죠. 저는 그 중에서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사연들이 진짜 막장 중의 막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현실의 삶이 가장 다이나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막장의 현실이었던 제 결혼 생활 이야기 궁금하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정소장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김연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입사 동기였죠. 그 해에는 신입사원이 많지 않아. 동기라고 해봤자 저와 남편 그리고 그 외에 2명의 동기가 입사를 하게 되었죠. 소수의 동기인 만큼 서로 많이 의지하고 회사 생활의 고충을 나누며 친해졌죠. 그 중에서 저는 취미 생활이며 전반적으로 성향이 같은 남편과 유달리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수정 씨 축하해요. 대단하다. 정수정.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처음으로 승진했네. 같은 동기 중 제가 제일 먼저 승진하게 되었어요. 동기들이며 선배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축하해줬죠. 얼마나 기뻐요? 저 역시 기뻤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당시엔 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자기 여자가 자기보다 앞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내가 수정이 너처럼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미안해. 제 승진 소식을 듣고 남편은 자기가 내 옆에 있기엔 너무 못난 것 같다. 너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소리가 어딨어? 네가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얼마 안 있으면 승진 기회 또 있잖아. 그때 연우 너 잘 볼 수 있게. 내가 옆에서 이번 프로젝트 도와줄게. 알았지? 고마워. 수정아. 나 너한테 진짜 멋진 남자친구, 멋진 남편으로 있고 싶어. 나 정말 열심히 할게. 그 사람이 힘들 땐, 제가 힘들 땐 그 사람이 저희 2사람은 서로를 이끌어주고 위로해주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저는 제 일처럼 남편의 승진을 도왔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자기가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데 마음같이 일이 잘 안 된다며 힘들어 했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결혼하게 되면 수정이 너도 그렇고 내가 가장으로서 좀 당당해야 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무책임한 가장이 되긴 싫거든. 그럴 땐 평생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었어. 그런데 수정이 너 만나고 기필코 좋은 남편이 되자 생각이 바뀐 거야. 연호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넌 분명히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데 너는 왜 너를 못 믿어? 걱정하지 마. 넌 분명히 잘할 수 있어. 고마워. 수정아. 정말로
더군다나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으니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노력의 결과인지 남편도 제 뒤를 따라 승진을 했어요. 이제 됐다라는 마음에 저희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결혼을 추진했죠. 첫 번째 순서로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수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처음 본 시모의 인상은 참 화려하다.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었죠. 집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시모와 남편이 살고 있던 집과 시모의 모습은 참 안 어울렸어요. 평범한 동네 빌라에 거주 중인 가정집에서 저런 옷차림을 굳이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했던 남편의 말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어? 그래? 반가워요. 어서 들어와요. 엄청난 환대를 받았던 건 아니지만 저를 바라보는 시모의 눈빛은 뜨뜨미지근했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시모의 눈빛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식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니 어떤 사람인가 보실 순 있죠. 그런데 그 눈빛은 뭐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수정이 얼굴 뚫어지겠다. 그만 좀 봐. 아냐, 괜찮아. 왜 그래? 내가 괜히 예민해서 불편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그 찜찜한 기분을 애써 떨쳐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모의 질문과 의심 어린 눈빛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수정 씨는 참 나이에 맞지 않게 안 꾸몄네. 농담. 우리 수정 씨는 수소한 스타일을 좋아하나 보네. 네, 제가 무난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요. 엄마는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사람 민망하게 그만하고 밥부터 좀 먹자. 우리 배고파. 며칠 내내 옷을 코디하고 어떤 선물을 들고 가야 하나? 정말 성심성의껏 골랐어요. 많은 준비를 하고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질문이 수수한 스타일을 좋아하네였죠. 그 말에 담긴 의미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면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스타일이 영 별로네라는 의미를 담은 듯 했죠. 개인적으로 저는 명품을 그다지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명품이래 봤자 가방 한두 개 정도였고 그 외의 옷이나 신발은 가성비 좋은 것을 입는 수수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 시모 기준엔 별로였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저는 원래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무던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첫 스타트부터 아슬아슬 하더니 시모와 함께 있는 몇 시간 동안 저는 거의 검찰 조사를 받는 정치인들처럼 시모에게 폭풍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형제는 몇이냐?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신 거냐? 등등 말이죠. 그 질문을 아는 시모의 태도는 여전히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그러나 시모가 한 막판의 질문으로 인해 상황은 역전되었죠. 엄마 수정이 밥 좀 먹자. 무슨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해? 이게 뭐가 많아? 서로 다 이것저것 묻고 알아야 좋지. 그래, 괜찮아. 어차피 자기도 우리 집 가면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실걸? 자기도 준비 단단히 해. 약간 도가 넘은 것 같아. 웃는 얼굴로 시모에게 한 방 먹였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면 네 아들도 우리 부모님께 똑같이 당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말이죠. 그 말에 시모도 욱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처음 보는 거라 참더라고요. 수정 씨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계시고요. 아버지는 사업하고 계세요. 사업, 뭐 가게 하셔? 시모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당연히 동네에서 장사 하나 하는 거겠거니 생각했었나 봐요. 심드렁한 표정으로 코웃음 치듯 물었습니다. 네, 썰TV 유통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남편과 제가 일하는 그 회사가 저희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중소기업에서는 꽤 유명한 사업체였죠. 남편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미리 가정 환경을 얘기하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봐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얘기하지 말자라고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이었어요. 그날 남편도 그 사실을 처음 듣게 되었죠. 뭐? 수정아, 우리 회사 말하는 거야? 응? 우리 회사.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자기 능력으로 성장하는 게 맞다는 분들이야. 나 회사에서 승진한 거랑 전혀 상관없어.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어머니. 턱이 빠질 것처럼 입이 떡 벌어진 남편. 놈 맞은편에는 입이 귀까지 찢어질 것 같이 활짝 웃고 있는 시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궁금한 거? 아니, 그럴 리가. 아, 우리 사돈 어른께서 우리 여느 회사 사장님이셨구나. 아이고, 어쩐지 수정 씨가 들어오는데 귀티가 확 나더라고. 아유, 아버님, 어머님이 수정 씨를 아주 똑 부러지게 키우신 것 같네. 어쩜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얼굴도 곱고 말이야. 뭔가 급작스럽게 바뀐 듯한 시모의 모습에 의아하긴 했지만 그 모습 역시 나와 남편의 결혼 생활과는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아니랬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희 두 사람은 시모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예상보다 몇 개월은 빠르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회사 생활을 하던 남편의 기록도 보았고, 무엇보다도 제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었기에 남편 놈을 믿어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다들 아시잖아요. 결혼식 준비부터 당일까지만 정신없지만 식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평범한 생활로 돌아오는 것 말입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제 생활이 정신없어진 건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오, 수정이니, 내가 지금 너희 회사 근처인데 퇴근하고 시간 괜찮아. 시모는 종종 저희 회사 앞을 찾아왔습니다. 초반에 오실 때는 같이 저녁이나 먹자 주변에 볼 일이 있어서라는 식으로 찾아오셨죠. 당시 시모는 보험 영업 일을 하고 있었던 터라 이곳저곳 일을 보시다가 우연히 동선이 맞았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6개월 차쯤 접어들었을 때부터 시모와 남편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나 여기 너희 회사 근처 백화점이거든. 여기로 와라. 어느 날이었습니다. 슈모는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연락했죠. 자기가 백화점에 있으니 겸사겸사 같이 밥이나 먹자고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냥 밥이나 먹을 겸 말입니다. 어머, 며느리 오랜만이야? 결혼식 때 보고 처음이네. 얘네 친구다. 인사해. 너희 결혼식 때 왔었어. 아, 네. 안녕하세요. 와, 주셔서 감사해요. 시모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친구와 함께 있었죠. 당황은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둘이 먹을 거, 셋이 먹는 거 뭐 차이가 있겠나 싶었어요. 이거 내가 아까 봐둔 거거든? 어때? 어울리니? 불안불안하더니만 시모는 밥 먹기 전 들를 곳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의류 판매장으로 갔어요. 그 한여름의 모피 코트는 왜 본 건지 맡겨놓은 듯 옷을 입어보며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냐 아주 제 옆에서 패션쇼를 했습니다. 그 친구라는 사람은 그 옆에서 맞장구를 쳤죠. 어머, 너는 좋겠다. 며느리가 이런 것도 사주고, 아유, 우리 아들놈은 언제 장가 가나 몰라. 저게 무슨 소린지 제가 사드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그냥 재킷이나 옷이야 사드릴 수 있죠. 그런데 모피란요. 더군다나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예의범절 근검절약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자수성가하신 터라 더더욱 근검 전략을 강조하셨죠. 그걸 저 역시 고스란히 답습했고요. 그렇지. 얘 나 이거 태그 떼어달라고 한다. 네, 그러세요. 시모랑 그 친구 꿍꿍이가 훤히 보였습니다. 시모 친구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코트에 태그를 떼어야겠다는 시모 말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시모 그리고 시모 친구는 계산대 앞에 나란히 서 있었죠. 점원도 저희를 보고 있었고 저희 역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게 뭐 하냐는 식으로 물었어요. 얘 너 뭐 하니? 네. 저 어머니 기다리고 있죠. 어머니 계산 안 하세요. 코트 계산하셔야죠. 사시려고 태극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넌씨 눈이라고 아시나요? 넌씨 눈은 은어인데요. 이게 넌 눈치도 없냐? 이런 뜻이죠. 저는 넌씨 눈 며느리가 되어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상태로 말이죠. 아니, 그렇지. 사려고 뗀 건데, 어이구. 참내 시모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시모 옆에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코시시 앞에 서 있는 점원 표정도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시모는 최후의 무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 이를 어째 내가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왔네. 흐흐, 얘 네가 먼저 계산 좀 해라. 제가 거기에 당할 리가요. 저 역시 똑같이 맞대응했습니다. 어머, 어떡해? 어머니, 제가 신용카드를 갖고 다니면 모르겠는데 제가 체크카드로 그달에 쓸 돈만 갖고 다녀서요. 연호 씨, 신용카드는 저한테 있거든요. 그걸로 할게요. 그럼 잠시만요. 아유, 됐어? 내가 해. 너는 젊은 애가 무슨 노인네도 아니고 신용카드 이런 것도 없이 다니냐? 아유, 여기요. 이걸로 해주세요. 12개월이요. 제가 미쳤나요? 저희 친정엄마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시모, 생일 이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몇백짜리 모피를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그 친구는 투덜거리며 식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외에도 시모는 제게 여러 차례 무언가를 벗겨 먹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넌씨 눈으로 철저히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있죠. 무전자전이라고 남의 돈 벗겨 먹는 걸 좋아하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왜 또 한숨이야? 아, 아냐. 그냥 좋게 말할 때 얘기해. 일하는데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왜 뭔데? 한 번은 몇 날 며칠을 땅에 꺼지라고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잠깐이야 그러려니 하고 신경도 안 썼겠지만 며칠을 그러니 당연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참을 물어보니 그제야 입을 열더군요. 아니, 나 다음 달에 대학교 동기들 모임 있잖아. 참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이 경영학 전공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남편 기수가 유독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동문들 대부분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다들 좋은 채 좋은 집에 풍족하게 사는 듯 했습니다. 내차만 국산차, 이게 남편 놈이 그렇게 한숨을 쉰 이유였어요. 그래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자식들 뻔히 내가 어느 집안 사위인 거 아는데 너는 처갓집에서 인정 못 받는 거냐? 뭐냐 그러잖아. 얼마나 인정을 못 받으면 하나밖에 없는 사위차가 국산차인데 그거 하나 안 사주냐고.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그때 남편 놈 실체를 알고 끝냈어야 했나 봅니다. 그 친구들도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닌가요? 그런 게 대체 왜 중요한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차가 바꾸고 싶으면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가 바꾸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건 나도 알아 아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아잇, 그냥 그 자식들이 나보고 진짜 사이 맞는 거냐고 하니까 솔직히 나도 그렇고 됐어. 막말로
우리 사는 이집트 친정에서 해준 거 아냐? 우리 또래 결혼한 사람 중에 우리처럼 시작하는 사람들 몇 안 돼. 부모님이 이 정도 해주셨으면 됐지. 뭘 더 달라고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당신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정신 차려라라고 당신이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런 얘기에 휘둘려? 저렇게 얘기한 게 처음이었다면 저도 저 정도까지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 놈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고서부터 종종 저희 집에서 뭐 하나 얻어내려고 아등바등 기였습니다.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그런 거에는 일체 안 된다고 했죠. 그쯤 되면 포기할 만한 잡초도 아니고 포기하지도 않고 계속 요구를 했죠. 자기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외제차가 갖고 싶으면 자기가 벌어서 사면 되는 그거 아닌가요? 저도 제 차 가진 게 취업하고 나서 제가 갚을 능력이 되었을 때 제 능력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집도 친정에서 해주셨어요. 저희 또래 살 수 없는 좋은 주거 공간으로 말입니다. 그거면 된 거죠. 아유. 그런데 남편 놈이나 시모나 그만둘 생각 없이 끝없이 뭔가를 원했어요. 아마도 그 잡초 같은 끈질긴 근성은 시모한테서 닮은 듯 했죠. 흐흐, 사돈 잘 지내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모가 보험 영업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시모는 저희 부모님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영업하려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사돈인데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몇 개 상품을 들어주셨어요. 가격이 있는 거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이번에 뭐가 나왔는데 자기가 이번에 실적이 낮아서 등등 온갖 핑계를 갖다 붙여 저희 친정집에 자기 일을 떠넘기려 했죠.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자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 놈은 자기가 회사 오너 사위라는 걸 이용하였습니다. 어디에 이용했느냐고요? 자기 엄마 보험 상품 파는 데 이용했어요. 김 대리님이 사적인 용무를 저희들에게 강요합니다. 저희는 이 회사 업무를 하러 온 것이지. 회사 운영진, 가족사에 휘둘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회사 사내 게시판에는 어느 날부터 저런 글이 올라왔죠. 이 내용은 저희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갔고요. 저도 일이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회사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떠넘기는 것도 큰 욕을 먹는 마당에 심지어 자기 배경을 이용해서 그것도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을 강요하다니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매우 분개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끝날 일이야.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 지금 자네가 한 일이 자네하면 욕먹고 끝나는 일인 줄 알아. 나는 물론이고 수정이 자네 안 사람까지 싸그리 욕먹게 한 거야. 아유, 내가 정말 속이 터져서 결국 남편 놈은 징계를 먹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나마 다행히 시모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직원은 없더라고요.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남편 놈은 그 사건의 징계로 급여 20% 삭감 사원으로 강등되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돈 어른도 참 야박하시다. 너는 네 남편이 그 꼴을 당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냐? 응. 당연히 그 사실은 시모의 귀에 들어갔고 시모는 노발대발 난리였어요. 저희 친정아버지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저한테 난리였죠. 저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손실난 부분 피해 직원들에게 회사 측에서 보상해 준 것들을 말이죠. 솔직히 그 정도면 해고를 당해도 무방하다고 말입니다. 시모는 제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팽안히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렇게 큰 사건이 있고
나니 남편이나 시모나 조금은 잠잠해진 듯 했습니다. 풀이 죽은 듯 했으나 사고는 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고요한 몇 개월이 흘러 저희 회사 창립일이 되었어요.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튼튼한 기업이어서인지 나름 크게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모를 초청했어요. 언제까지? 지난번 일로 대면다면하게 지낼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친정엄마는 시모를 위해 행사에 참석할 옷 한 벌을 선물해 주셨죠. 그 선물 때문인지 시모도 이전 같은 태도로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했죠. 어머, 너무 좋다. 야, 너희 아들 성공했다. 그럼 장차 우리 아들이 이 회사 주인이야. 계집애들아, 나한테 잘들 해. 시모는 행사에 자기 친구들 몇몇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겨우 3명이 등장했을 뿐인데 왁자지껄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며 있는 척 없는 척 다 하면서 이 회사는 우리 아들께 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죠. 상대할 가치가 있어야 상대를 하지 무시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칫국이잖아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식은 한참 진행되어 아버지의 인사가 있었어요. 친정아버지는 기부단체에 30억을 기부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돈도 아닌 거 너무 잘 알지만 친정 부모님의 뜻이었기에 저는 이전부터 동의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친자식인 제가 가만히 서 있는데 남편과 시모가 난리였죠. 어머, 저게 무슨 소리야? 얘, 너희 아들이 물려받는 거 아니야? 어머, 시모 친구들은 수근수근 시모를 들쑤셨죠? 어머, 얘, 아유 같이 가. 부들부들 떨며 저와 친정 부모님을 노려보던 시모는 쿵쿵 소리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당신 이거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랑 어머님이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여보, 이거는 우리 결혼 전부터 아빠가 생각하셨던 거야. 응? 일단은 앉자.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너 나랑 결혼한 거 아냐? 그럼 장인어른이 우리 생각도 좀 하셨어야지. 장인어른 정말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세요. 저 이 집안 사위 아닌가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여보, 남편 놈은 잔뜩 흥분한 채로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뭐라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는 자기 엄마를 따라 행사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난감했던 건 아마 친정 부모님이셨을 거예요. 에이. 저는 난감했다기보단 솔직히 정기 떨어졌어요. 저 사람은 돈이 좋아서 나랑 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행사장을 박차고 나갔던 남편 놈은 일주일이 넘게 집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회사도 무단으로 결근을 하던 남편 놈이 겨우 모습을 드러냈죠. 저는 그 자식을 보자마자 옥상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뭐 하자는 거냐? 사람이 왜 그렇게 무책임하냐? 따져 물었어요. 저는 적어도 남편 놈이 저한테 사과하고 저한테 서운함을 토로한다거나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줄 알았습니다. 어른스럽게요. 뭐가? 나도 내가 받은 만큼 하는 거야. 너희 친정에서도 나 개무시했잖아. 그래서 나도 개무시하는 건데 저게 그 사람이 대답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른스럽기는커녕 유치원생도 저렇게 싸우려 들지 않겠다.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대답이었어요. 그게 내 남편이라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가 완전히 무시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그 일은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생각해 오신 거였다고. 아니 대체 내가 이걸 왜 설명해야 하는 거야? 그래 그건 결혼 전이고 네가 나랑 결혼했으면 얘기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냐? 나는 이 집 사위 아냐? 도저히 말이 안 통했어요.
아니, 누가 사위 아니라고 했다느냐고요. 자기가 이 집 사위인 거랑 결혼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결정하신 내용이 대체 왜 상관이 있는 건지 그 자식의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화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죠. 남편 놈은 그날도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성격상 문제가 생기면 부딪히든 무엇을 하든 일단 얼굴 보고 해결해야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도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어디서 말이야? 내 아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막말로 그깟 회사 얼마나 대단하다고 말이야. 신발을 벗고 집 안에 들어서기도 전에 시모는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무슨 사극 찍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흰 때는 왜 두르고 있는 건지 할 건 다 하고 있더군요. 남편, 놈은 자기 엄마가 제게 소리를 지르건 욕을 하건 소파에 널브러져 누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계속해서 제게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 아까운 돈 사위한테나 주지 생판 모르는 애들한테 왜 주냐고 말입니다. 정말 너무하다고 했죠? 사돈 너무하네. 그 아까운 돈 사위한테나 주지. 그냥 이혼하거라.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자기 딴에는 최후의 보루를 쓰는 것인지 시모는 제게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아들 사위 대접 안 해줄 거면 이혼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지. 당신 부모님이나 당신이 나를 사위로 남편으로 생각했으면 나한테 상의를 했었어야 했다고. 이거는 너희 친정이 실수한 거야. 남편이라는 건 그 옆에서 자기 엄마를 말리질 못할 망정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사위가 자긴데 자기한테 상의했었어야지 너무한다. 너희 친정에 실수한 거라면서 말이죠. 너 이혼을 하든가 너희 부모님이랑 같이 우리 아들한테 사과하든가 알아서 해라. 어휴, 돈만 있으면 다인 줄 아나? 정말 그 꼴을 보는데 마음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면 정말 미친 듯이 차갑고 냉정해지는 편인 터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무슨 권리로 저한테 이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그럼 내가 얘기하지? 누가 얘기해? 왜요? 결혼은 저 사람이랑 저랑 한 건데 왜? 어머니가 저 이혼 문제를 마음대로 정하시는 거예요. 뭐? 아니, 그렇잖아요. 이혼은 할 건데요. 그걸 왜 당사자들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너도 진짜 이상하다. 너 30 넘지 않았어. 이런 걸 엄마 입을 통해서 하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난다. 정신 차려 진짜. 야, 정수정. 너 진짜 내가 예상은 했는데. 와, 너 진짜 사람 기죽이려고 하는데 뭐 있다? 너 뭐 돈 믿고 그러는 거야? 너희 친정에 돈 좀 있으니까 아쉬울 거 없어. 그럼 이혼해. 누가 뭐 무서운 줄을 아나 그래? 이혼하자. 남편 놈의 말에 저는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두 모자가 주춤하더군요. 그런데 이미 늦었죠. 저는 마음에 없는 소리 안 하는 사람이고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한 거면 저는 정말 이혼을 할 마음을 먹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도 친정에서 해준 거, 혼수도 우리 집에서 기케야. 결혼할 때 식장 구하고 신혼여행 가는 경비 같이 한 건데 그건 이미 식 끝나서 나눌 것도 없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위자료 신청하겠다고 하길래 해보라고 했어요. 나야말로 너한테 위자료 받아낼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말입니다. 그 인간과 그 엄마로 인해 회사 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던 것 등등. 실제로도 제가 요구할 이유가 더 많았거든요. 야, 그래. 무섭다. 무서워. 다 해. 다 하라고. 너랑은 2번 다시 볼 일 없을 거다. 이혼해.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더 받을 게 많았어요. 친정 부모님도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혼한 게 다행이라며 그 인간과의 이혼을 축하해 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참 이혼을 축하해 주는 분위기라니 내가 얼마나 개차반 같은 인간을 만났던 건지 이해가 되더군요. 뭐 이혼이 흠인가요? 저는 절대 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 않았고 오히려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업무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죠. 그렇게 3년 정도 지나 저는 공식적으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어요. 제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 아버지가 옆에서 함께 있어 주셨죠. 내 선택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 직원의 가정이 달렸다는 사실에 책임감이 막중해졌습니다. 그래도 즐거웠어요. 성취감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저를 발견하며 스스로 대견해 했습니다. 수정아 뭐가 아쉬운 것인지 3년여 만에 시모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더군요. 사무실에는 올라오지도 못하고 회사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모른 척 했어요. 실제로 저한테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니 말이에요. 아이고, 수정아 나랑 얘기 좀 하자. 응? 시모는 제 뒤를 쫓아와 저를 붙들고 애원하듯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다고 가시라고 했어요. 실제로 할 말이 없었고요.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는 심했지. 내가 그날 이후로 늘 생각했다. 우리 수정이한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말이야. 네, 맞아요. 그러셨으면 안 됐죠. 이제라도 아셔서 다행이네요. 그래, 그렇다니까. 내가 정말 미안해. 응. 수정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 사돈 어른한테도 내가 사과드리고 싶어. 아니요. 저한테 미안한 거 알겠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분명히 2번 다시 별일 없을 거라고 아드님께서 말했던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2번 다시 뵙고 싶지 않습니다. 1번 속지, 2번 속나요.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던 시모의 얼굴엔 욱하며 짜증이 보였습니다. 신랑이 하기도 귀찮고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가라고 했죠.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직원들은 오고 가며 그 상황을 보죠. 혹시나 친정아버지가 그 꼴을 보시면 어쩌나 그것도 너무 신경 쓰였어요. 시모를 뿌리치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절대 듣고 싶지 않던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죠. 정수정, 수정아 로비를 울리는 다급한 말소리와 함께 전 남편이었던 그 자식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순간적으로 소름이 쫙 끼치는 바람에 그 인간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수정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나 너랑 이혼하고서 계속 후회만 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한 거 알겠으니까 그만 가라고 네가 그랬잖아. 2번 다시 보지 말자고. 그러니까 가. 나도 너랑 너희 엄마 보기 싫어. 수정아, 너 아직도 결혼 안 했지? 나도야. 너도 나 아직 못 잊어서 그런 거잖아. 내가 너 몰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그래, 수정아. 아이고, 이 자식이 여태껏 너 하나만 생각하고 온종일 울고 아주 사람꼴이 아니었어? 두 모자가 눈물, 콧물 흘리며 어쩌고 저쩌고 아주 서사극 드라마를 찍더군요. 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좋게 얘기할 때 돌아가. 저는 그래도 같이 살았던 시간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발로 걸어서 나가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들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심지어 그 자식은 술을 퍼마시고 왔는지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보안 직원들을 불러 그 사람들을 끌어냈어요. 야, 아이씨. 야, 정수정. 너 진짜 후회할 짓 하지 말아라. 응.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헛소리를 하는 그 자식에게 다가가 마지막 충고를 해줬습니다. 욕도 조금 섞어서 말이에요. 그 자식과 그 자식 엄마라는 사람은 제가 욕을 하는 거에 놀랐나 봐요. 아니면 욕에 담긴 내용에 놀랐던가요? 제가 말을 하는 내내 억하고 당황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다시 보지 말자고. 정신 차려. 나는 적어도 너 만날 때 돈이고 배경이고 그런 거 하나 따지지 않고 너 만난 거야. 네가 좋아서. 그런데 그게 싫다고 한 건 너였잖아. 그러니까 나도 너 싫다고 2번 말 안 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내 눈에 띄지도 마. 그렇게 험난한 욕과 칼이 서린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그 2 모자와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어요. 헤어지는 것도 좋게 헤어져야 한다고. 마지막을 그렇게 욕으로 장식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그 대화에서 무엇을 느낀 것인지 정말로 전 남편과 시모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 모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 남편 놈이 제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을 때 내가 왜 소금 한 바가지도 못 끼얹었을까? 그게 아쉬울 따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참 웃긴 게요. 저런 생각이 들다가도 연애 시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면 한편으로 씁쓸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결말이 나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에요. 조금 더 해피엔딩일 수는 없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 후회하고 자꾸 생각해봤자 뭐 하겠어요? 말 그대로 이미 지나간 일뿐인걸요. 주위에서는 연애할 생각 없냐, 결혼할 생각 없냐 묻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없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직 이혼에 대한 상처는 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 남편 놈을 그리워한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또다시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전처럼 그렇게 헤어지게 되면 어쩌나 겁이 조금 날 뿐이죠. 뭐 사랑이 인생의 전부인가요? 저는 제 일을 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두서없는 이야기로 들리셨을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일에 치여서 거의 혼자서만 지냈던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은 몇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길고 긴 수다를 딴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 제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갈게요. 혹시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때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잘 지내세요.